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고를 부탁해 제13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증상을 묻고 또 증상에 대한 대답 관련된 그런 문법사항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로요. 你哪儿不舒服 하면요. 어디가 불편해요? 라는 그 질문이 되는데요. 한번 이 표현을 중심으로 아플 때 증상 묻는 것, 또 증상을 표현하는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증상 묻기를 할 때요. 你哪儿不舒服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날은 어디라는 뜻이었죠? 어디가 불편해요. 不舒服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볼게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脸色不好你哪儿不舒服 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거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 때你哪儿不舒服 예,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또 신체 부위를 말하고요. 不舒服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덩이라는 아프다를 의미하는 덩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我이不舒服 예, 나는 이가 불편해요. 보통 어떨 때 보면 이제 이가 뭐 씹는 거 아니면 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가 불편해요 할 때 我이不舒服 말할 수 있고요. 또는 我이疼 예, 이가 아파요 라고 할 때 我이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我이疼 또는 我이不舒服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문장을 주술수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술수문은 뭐냐? 바로 수러 부분이요. 주어와 수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 수러문 배웠고요. 또 동사 수러문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술 수러문 이렇게 배우는데요. 한번 실제적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我头疼 예. 자, 실제 주어는 나는이라는 我가 주어죠. 근데 头疼 예, 머리가 아파요. 예, 사실 수러 부분에 머리가 아파요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주술수러문이 사실 이 문장의 수러로 온 그런 경우이죠. 자, 그럼 부정문을 만들 때, 주술수러문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요, 그 문장 안에 수러에, 그죠? 주술 문장 안에 수러 앞에 부정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我头不疼 이라고 하죠. 나는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我头不疼 나는 머리가 안 아플 때 이 도텅 사이에 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도텅이라는 그 문장의 수러 누구예요? 텅이었잖아요. 그 수러 앞에 바로 뿌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我不头疼 나는 머리가 안 아파요 할 때 我不头疼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요? 바로 我不头疼이 아니라 我头不疼 예, 我头不疼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 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자의는요. 일의 발생이나 동작이 좀 늦게 발생하거나 그래서 일이 순조롭지 않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 他上午9点才起床 이란 표현인데요. 나는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라는 표현이죠. 오전 9시에 일어난 거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땐 좀 늦은 기상이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일이 발생이 좀 늦게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이렇게 잘, 그제서야 뭐 이런 어감을 나타내는 자의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일어났어요 라고 해서 뭐 뒤에 어기조설 러나 뭐 이런 걸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이번에는 반면에 이제 부사 찌우를 쓰면 어떤 느낌이냐? 바로 일의 발생이 좀 빨리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순조롭다. 뭐 이런 어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사 찌우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예문을 보면요. 他晚上8点就睡觉了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저녁 8시에 벌써 예, 일찍 어떤 동작의 발생이 일찍 빠르다는 그런 어감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就睡觉了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찌우가 올 때는요. 이런 어감을 나타내는 찌우일 때는 뒤에 또 러를 많이 같이 써주죠. 어기조설 러를 씁니다. 그래서 자의일 때는 그제서야, 이제야, 이럴 때는 뒤에 이제 어기조설 러를 쓰지 않고요. 보통 벌써, 뭐 이렇게 빨리, 이런 어떤 동작이 빨리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 동사 앞에 찌우를 써주고 문장 끝에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어기조설 러를 동반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동사 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능은 동사 앞에 쓰여서요. 능력이나 가능성,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인데요. 자, 한번 능력으로 쓰이는 경우 예문을 한번 살펴보죠. 他能看英文报纸 그녀는 영자 신문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추었음을 어떤 능력에 도달했음을 나타낼 때 이렇게 능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예문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의 용법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现在我工作不忙能去见您 지금 일이 바쁘지 않아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어떤 가능을 의미하죠. 뭐뭐 하러 갈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능이 허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这部电影小孩子不能看 이 영화를 어린이는 볼 수 없어요. 특히 이렇게 허락할 때 주로 이제 부정문의 형식으로 많이 써서 不能看 하면 볼 수 없다라는 이렇게 그렇죠? 이번엔 조동사 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회는요, 능력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능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我会说汉语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학습해서 어떤 것을 배워서 할 줄 안다 할 때 보통 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어 하실 줄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我会说汉语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추측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他会来的 그는 올 거예요 라고 추측을 표현할 때 他会来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회화에서,口语에서는요, 구어에서는, 회 뒤에 문장 끝에 또 이렇게 덧자 옵니다. 그래서 후에 뭐뭐더 해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럼 대화에서 우리가 배운 용례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과 김하나가 지금 이제 대화 나눈 장면인데요. 자, 请坐,你哪儿不舒服?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묻죠. 김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我头疼,嗓子也不舒服,还咳嗽. 저 머리가 아프고요. 목도 좀 불편해요. 목도 불편해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요. 라는 그런 자기의 증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요? 你哪儿不舒服?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친구가 안색이 안 좋거나 이럴 때 你哪儿不舒服? 어디가 불편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또 我头疼 이런 표현 我头疼 주술수 어문이라고 했죠. 我头疼 그래서 头疼 도통이 이제 그 수러 부분인데 이 수러 부분이 바로 주어와 또 수러로 이루어졌죠. 이런 문장을 바로 주술수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我头疼이라고 했고요. 근데 머리가 안 아파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죠? 我头不疼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김하나와 데이비드가 얘기하죠. 그래서 김하나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我病了正在医院看病呢 그래서 나 병났어요 라고 할 때 我病了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에서 보통 이제 병이라고 할 때는요, 명사로만 많이 썼죠? 예, 근데 이제 병이라는 그 단어가 중국어로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我病了, 나 병났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형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너 진행을 표현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在医院看病, 병원에서 진찰받고 있습니다 할 때 正在医院看病呢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병나서 병원에서 진찰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데이비드가 이렇게 말하죠. 怎么了? 要紧吗? 그래서 원래 怎么了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怎么了? 라고 쓸 수 있는데요. 보통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볼 때도 아플 때 이제 상황에서 怎么了? 어디가 병난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라고 할 때 怎么了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怎么了 라는 표현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플 때, 증상 같은 거 볼 때 怎么了? 어디가 아픈 거예요? 라고 할 때 怎么了?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没事,好好休息就会好的.麻烦你告诉李老师,我今天不能去上课. 그래서 没事, 괜찮아요 라는 뜻이고요. 好好休息好好休息就会好的. 그래서 好好은 무슨 뜻이었어요? 잘이라는 거죠. 잘 쉬면 就会好的. 그래서 아까 회 뭐뭐더 추측 가능하다고 했죠. 좋아질 거예요. 잘 쉬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할 때 회 뭐뭐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麻烦你告诉李老师. 번거롭겠지만 할 때 麻烦이란 말 쓸 수 있고요. 告诉李老师, 이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我今天不能去上课. 오늘 내가 수업에 갈 수 없다고 이 선생님께 말해 주세요. 라고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会 뭐뭐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不能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我不能去上课 이런 표현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은요, 증상 묻기,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한 표현, 그리고 부사 차이, 찌오, 조동사 능과 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픔을 표현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 안 쓰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국어로는 부슈프나 아니면 뭐 덩 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두통이 있는 편인데요. 그럴 때 워터탕, 머리가 좀 아파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디알이라는 부사 요디알을 배운 적인데 머리가 좀 아파요 라고 하면 워 요디알 더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 뒤에 이제 부슈프나 텅을 쓰면 그 아픈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중국에 가서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아픈 거 잘 표현을 해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14과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再见.